오늘 시장에 존재하는 빅뉴스와 알려지지 않은 뉴스들, 그 숨은 의미에 대해 텔레그램에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준비된 키워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빅뉴스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삼성의 수주가 반도체 업계의 트리거가 되더니 메모리 업황도 돌아서고 여기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이라는 빅뉴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호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반도체 업계,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 짚어볼 거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더 젊게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죠. 노화 방지를 위한 업계의 치열한 경쟁, 어느 정도인지 오늘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존 비주온이 EQT 파트너스에 이제 인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설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장초반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만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개 매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더존 비주온처럼 지금 공개 매수가 진행 중인 한 기업이 있습니다. 오후장에 갑자기 상한가로 들어가게 됐는데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미장과 국장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는 단연 엔비디아와 인텔의 협력 발표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와 인텔의 이번 협력은 인텔의 주가 상승을 넘어 반도체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지는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세대 솔루션 공동 개발, 엔비디아의 인텔 지분 투자 등등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이 뉴스가 과연 누구에게 호재고 누구에게는 악재인지 위주로 저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엔비디아와 인텔 두 기업에게는 호재이자 기회입니다. 엔비디아는 PC 시장에서, 인텔은 서버와 AI 시장에서 각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체에도 분명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ASML, 도쿄 일렉트론, 시놉시스가 대표적이고요. 국내에서는 HPSP, 파크 시스템스처럼 선단 공정과 직접 연결이 된 장비 업체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협력을 통해서 인텔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AMD나 ARM 같은 경쟁자들에게는 분명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SMC 입장에서도 달갑지는 않겠죠. 엔비디아와 인텔이 손을 잡는다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해서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수혜는 결국에는 인텔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엔비디아와 협력을 함으로써 X86 기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검증받는 효과를 얻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AI 솔루션과 인텔 CPU가 번들 형태로 제공이 될 수가 있다면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장과 클라우드 시장에서 CPU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 측면에서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입지 더 확대할 수 있고요.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고객사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주면서 점유율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방에서도 AMD와 ARM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MD는 서버 CPU와 데스크탑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왔었는데 인텔과 엔비디아가 손을 잡게 되면 확장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ARM 역시 X86 생태계 경쟁력이 다시 강화가 되면 데이터 센터 안에서 ARM의 점유율을 더 늘려가려던 기대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짤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직접 인텔의 주가를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재미난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정권도 엔비디아와 인텔의 협력을 원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요소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엔비디아와 인텔의 협력으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게 됐는지 그림을 그려봤으니 국장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텔 관련 밸류 체인 또 체크를 해야겠죠. 관련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일단 소재주 먼저 보겠습니다. 코미코와 한솔케미칼이 있습니다. 오늘 코미코의 주가는 3%대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데 한솔케미칼은 1%대로 현재 하방 압력을 받으며 20만 원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재 쪽보다는 장비 쪽들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텔밸류 장비주 제가 6개 종목으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PSK도 들어가고요. HPSP 앞서 언급드렸었죠. 문준호 연구원도 HPSP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와 같은 선단 공정 장비 기업들의 수혜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텍플러스도 오늘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 이 종목은 잠시 후 포인트에서 인텔 밸류체인 종목 안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세포 외 기질, 그러니까 ECM 기반의 스킨 부스터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이 관련 시장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록 이제 관련주인 LNC 바이오는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지만 ECM이 과연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떻게 침투를 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ECM은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성분들을 말하는데 나이가 들면 ECM이 점점 줄어들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주사를 통한 시술, ECM 스킨 부스터로 이 ECM을 직접 보충해 주는 건데요. ECM 스킨 부스터는 이렇게 피부를 이루는 본래 성분을 직접 보충해 주는 주사다 보니 리쥬란 등과 같은 간접 시술보다 더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피부 탄력과 재생 효과를 주는 신개념 스킨 부스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 현재 ECM 스킨 부스터 개발 및 생산에는 진입 장벽이 있어서 기존 업체에게는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ECM 스킨 부스터는 인체 유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이를 다루고 관리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 조직 은행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사에서 말하는 조직 가공 처리업자와 조직 수입업자는 단순히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인체에서 나온 조직, 그러니까 피부나 뼈, 연골 등을 안전하게 가공, 관리,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전문 업체를 뜻합니다. ECM 스킨 부스터가 사람 피부에서 유래한 성분을 쓰기 때문에 아무 회사에서나 만들 수 없는 거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LNC 바이오, 한스 바이오메드, 셀로메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LNC 바이오와 한스 바이오메드는 미국 조직은행 연합회 인증 인체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또 높은 신뢰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또 4개의 기업은 LNC 바이오, 한스 바이오메드, 도프, CG 바이오는 ECM 스킨 부스터를 직접 출시했거나 또 출시할 예정인 기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한스 바이오메드는 이달 안으로 ECM 기반의 스킨 부스터 셀러디엠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ECM 스킨 부스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기존 계획보다 출시 계획을 앞당겼고요. 이 제품은 보다 풍부하고 균일하게 콜라겐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프라는 기업이 있는데 처음 보는 생소한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ECM 기반의 스킨 부스터를 허가받았고요. 올해 11월에 출시를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CG바이오는 대웅제약 관계사로 분류가 됩니다. 역시나 ECM 스킨 부스터 제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LNC 바이오의 주가가 돌연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이유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LNC 바이오 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 또 저희가 포인트 시간에 다뤄볼 거고요. 파마리서치와 한스바이오메드도 오늘 동반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스바이오메드는 이달 안으로 ECM 스킨 부스터를 출시한다라는 이벤트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웅제약은 앞서서 관계사가 지금 열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CM 스킨 부스터 관련주로 분류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스킨 부스터 관련주 안에서는 대웅제약만이 빨간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텔미 내용입니다.
네, 먼저 스탁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1시 30분을 기점으로 비올의 주가가 갑자기 상한가로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꽉 채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기사를 찾아봐도 텔레그램을 찾아봐도 뚜렷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몇 개 방에서 추측 시나리오가 제기가 돼서 그걸 한번 같이 봐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일단 이 방에서는 코로 모빌리티 그룹이 완전 자회사 편입을 추진하면서 공개 매수 진행한 것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올도 공개 매수를 추진 중인데 비엔나 투자 목적 회사가 비올 지분을 61%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한 상황이고 지금 비올의 최대 주주가 비엔나 투자 목적 회사인데 이 회사는 최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 제한과 지분 확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최대 주주가 남은 지분을 정리하고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상장 폐지가 되면 공모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어서 그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을 해서 코멘트를 보면요. 네, 상한가로 직행하고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진짜 궁금해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제시된 비올의 공개 매수 가격은 12,500원입니다. 시장에서는 추후 공개 매수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머지 지분을 더 비싼 가격에 사들이려는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이미 확보한 지분 61%를 비엔나 투자 목적 회사가 공개 매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제3자에 매각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라면 최대 주주인 비엔나 투자 목적 회사도 차익을 남기면서 지분을 팔 수가 있고 시장에서는 지분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발빠른 원리버님은 회사 측에 문의를 해봤더라고요. 회사 측에서도 일단은 달라진 게 없다라고 코멘트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패 달라진 건 없다. 잦은 상패 진행 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주총을 열어서 승인 그리고 그 이후에는 최종 상장 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앞서서 제가 언급드렸었던 공개 매수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지분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추가로 확대한 지분을 또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도 있다. 이런 각각의 시나리오가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거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될 만한 추측 시나리오가 제기가 되면서 주가는 뜬금포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게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의 이슈들 오늘도 발빠르게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다양한 뉴스는 존재합니다. 어떤 뉴스를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 반도체하고 로봇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쪽 이 반도체 내용을 또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도 웬만한 건 모두 다 급등하고 있고요. 반도체도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반도체가 또 계속 올라갈 만한 이유가 또 나왔죠. 이제 간밤에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텔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건데 엔비디아가 지금 5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지금 그 데이터 센터 PC 들어가는 칩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인텔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TSMC에서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GPU와 연결해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NVLink라는 고속 통신 기술이거든요. 여기 이제 인텔의 CPU가 들어가서 맞춤형 CPU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이 데이터 센터하고 AI 데이터 센터가 다릅니다. 그냥 데이터 센터는 CPU 중심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또는 그 저장 장치를 통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라면은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GPU가 중심이 되는 건데 그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또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노트북이나 PC에 들어가는 칩까지 같이 들어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PC 같은 경우는 CPU가 핵심이죠. CPU 옆에 보조적으로 GPU가 달려있는 건데 역시나 지금 젠슨하게 말하는 노트북은 GPU 중심으로 CPU가 붙어있는, 그러니까는 AI 컴퓨터를 새롭게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젠슨하게 하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노트북,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아닌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건데요. PC 역시 그냥 PC 그냥 노트북이 아니라 이 AI 노트북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온 디바이스 AI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보시면은 뭐 랩리서치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웬만한 반도체 기업들 또 결국 온 디바이스 AI로 가다 보니까는 설계 기업들이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쪽에서 보시면 사실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인제서 막 바닥에서 올라서고 있어서 그런 종목들을 노린다면 또 괜찮은 수익이 날 것 같아서요. 그쪽에서 또 핵심이 될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를 주목하자라고 키워드를 꼽아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매력적으로 보셨을까요? 일단 가격을 보면요. 지금 가격대가 52,000원인데 리노공업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빅테크 업체들에게 소켓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퀄컴도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 테스트 소켓이 왜 중요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엔비디아하고 인텔이 또 새로운 반도체 칩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텔하고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AI 반도체들이 새롭게 이제 구성이 돼서 새로운 칩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테스트 자체가 이종 결합의 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패키징도 이제 R&D 시대가 오는 거고, 이 R&D로 개발된 이 칩 같은 경우는 이 소켓이 다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스트 소켓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일괄된 패키지가 아니라 뭐 디자인도 달라지고 또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는 각각에 맞는 소켓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소화할 수 있는 리노공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결국엔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리노공업이 또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리노공업을 일단 목표가 6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은 리노공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가 자체 개발한 로봇 손을 처음으로 공개를 하면서 오늘도 주가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9월 11일에 말씀해 주신 이후로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로보티즈도 바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죠. 제가 로보티즈를 소개할 때 국내 기업 중에서 넘버원이다. 절대 로보티즈만큼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이제 오픈 AI에 로봇선을 공급한다 그러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VIP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수익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매수가 좀 볼 텐데 지금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는 목표가를 4만 원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로보티즈를 놓친 분이라면은 하이젠 아래를 말씀드렸던 건데 역시나 잘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삼연인데요. 이 삼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현대차와 가장 가장 깊은 종목을 말씀드렸고 이 고화중 이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 완료하면서 그 현대차 기법 관련이 있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어제 나왔던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그다음에 정말 정책까지 맞아 떨어지면서 아마 다음 주에는 삼연이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급등이 났습니다만은 오늘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급등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을 때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PSK, 이 인텔 밸류체인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 PSK 같은 경우도 꽤 큰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까지 다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은요. 반도체하고 로봇 쪽만 본다 하더라도 이 올라갈 종목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끝나고 이 반도체하고 로봇 쪽에서 계속 올라갈 이유하고요. 지금 빅사이클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이유하고 지금 사도 다음 주에 급등할 종목들 몇 개 정리해 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모레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